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로서에서 블렌더 100강 사전 강의를 진행하게 된 마이너스 T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블렌더 100강의 기획의도와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블렌더를 이용해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는데요. 3D를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찾아보던 중에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블렌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렌더로 처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은, 예전에 블렌더 자료가 적기도 했지만 모델링이나 리깅 등 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봐도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알 수 없어서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각 기능을 공부하면서 헤매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완성해보니 전체 작업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블렌더의 각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면서 퀄리티를 올리고 싶은 부분을 공부하며 계속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작업 과정을 다루고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부터 리깅, 애니메이팅,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배경과 이펙트까지 블렌더로 구현할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 제작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커리큘럼은 크게 4개의 파트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파트 1은 블렌더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기 전에 간단한 동물과 SD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 오브젝트나 캐릭터를 만드는 모델링, 질감을 설정하는 쉐이딩,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리깅,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각 작업의 기초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 파트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작업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각각의 작업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캐릭터를 모델링과 쉐이딩, 리깅에 대해 알아보면서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캐릭터 모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배경과 이펙트를 제작합니다. 블렌더의 쉐이더 노드, 지오메트리 노드 등 여러가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애니메이션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캐릭터가 걷고 뛰는 모션으로 기초를 연습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캐릭터, 배경 이펙트를 다 모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해 보시면서 3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블렌더를 이용한 작업에 익숙해져서 블렌더로 여러분이 원하는 작품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블렌더의 기능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에 피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블렌더의 여러 기능 소개가 나오는데요. 렌더링, 모델링, 애니메이션 등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여기서 블렌더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여기 있는 본인의 시스템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릴리즈 노트를 보면 각 버전의 업데이트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버전은 3.3 LTS 버전입니다. LTS 버전에 대해서는 여기 롱텀 서포트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블렌더 버전이 안정적인 경우가 작업하기에 좋은데요. 이 LTS 버전은 블렌더에서 버그 픽스 등의 서포트를 좀 더 오래 지원해주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3.3 LTS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 여기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버전으로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설치하시고, 만약에 최신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 최신 버전을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는 버전으로 설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UI와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 메뉴나 기능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화면의 각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또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메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강의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블렌더를 켜시면 이 스플래시 스크린이 나타나는데요. 주변을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서 일단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 위를 보시면 파일, 에딧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파일에서 뉴로 새 파일을 열거나 오픈으로 기존 파일을 열고 또 세이브 저장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단축키도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컨트롤 S로 단축키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딧을 보시면 언두와 리두가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블렌더도 작업을 하다가 실행 취소를 하고 싶을 때 컨트롤 Z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Shift Z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에딧에서 맨 아래를 보시면 프레퍼런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블렌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테마 같은 이 프로그램 자체의 기본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블렌더 프로그램의 기본 세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기본 세팅으로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 키맵 쪽을 눌러보시면 이 스페이스바 액션이 기본적으로는 플레이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페이스바를 재생보다는 이 서치로 놓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기능을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하는 유용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서치로 선택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프레퍼런스 창을 닫아주시고 파일 에딧 옆에 보시면 이제 렌더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렌더에서는 씬을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블렌더 기본 큐브가 렌더링 되는 걸 보일 수 있는데요. 똑같이 F12키를 눌러서도 렌더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헬프에 보시면 매뉴얼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블렌더의 공식 매뉴얼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블렌더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이 매뉴얼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블렌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파일 에딧 부분 탑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에리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에리어는 3D 뷰라고 불리는 에리어입니다. 이곳은 이제 앞으로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공간인데요. 마우스 휠 클릭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볼 수 있고 또 휠을 회전해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화면에 보이는 물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모델링이나 리깅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이 물체들을 3D 공간에서 보면서 작업하게 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큐브는 블렌더를 켰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 오브젝트이고요. 이 위에 보시면 이 동그란 물체는 광원을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아이콘은 카메라를 나타내는 아이콘인데요. 아까 그 렌더링을 했을 때 이 카메라 위치에서 본 큐브가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먼저 이 위쪽 에리어는 아웃라이너라고 불리는 에리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블렌더 파일 내에 있는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큐브 라이트 카메라를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 옆에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이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하거나 다시 보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씬이 복잡해질수록 굉장히 유용한데요. 나중에 이제 오브젝트들이 많아지게 되면 3D 뷰에서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아웃라이너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쉽게 선택하거나 또는 물체가 너무 많을 때
보고 싶은 물체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아웃라이너 아래에 있는 이 에리어는 프로퍼티라고 불리는 에리어인데요. 프로퍼티 에리어는 오브젝트의 속성이나 이 씬 자체의 속성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이 여러 가지 속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주로 사용되는 기능 몇 개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에 렌더 프로퍼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 렌더링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블렌더에는 크게 이 EV와 Cycles라는 렌더링 엔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프로퍼티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렌더링으로 출력될 이미지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픽셀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또는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출력될 파일의 종류 같은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월드 세팅이라고 해서 현재 이 씬의 배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프로퍼티인데요. 아까 렌더링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지금 회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월드의 컬러를 다른 색깔로 바꾸고 렌더링을 해보시면 F12를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바꾼 색깔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노란색 아이콘 아래쪽은 이제 씬의 속성이 아니라 3D 뷰에서 선택한 오브젝트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큐브를 왼쪽 클릭으로 선택해 보시면 이 트랜스폼의 이렇게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체의 위치와 회전 그리고 스케일을 보여주는데요. 이 위치 좌표를 클릭해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이 속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값을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이 값을 마우스 클릭해서 좌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XYZ 같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세 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값을 입력해서 세 개를 한 번에 같은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3D뷰에서 광원이나 카메라를 선택해 보시면 이 프로퍼티가 아까 큐브를 선택했을 때와 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원을 선택했을 때 이 전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광원의 종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기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카메라를 클릭해 보시면 이 카메라의 여러 가지 속성이 보이게 됩니다. 카메라의 초점거리와 같은 것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3D 뷰 아래쪽을 보시면 가로로 긴 에리아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은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거나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될 에리어입니다. 이렇게 크게 기본적으로 4개의 에리어가 있는데요. 블렌더에서는 이 에리어들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에리어 사이에 선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커서가 변하는데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뿐만 아니라 각 에리어를 다른 에리어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3D 뷰에서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에디터 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로퍼티를 눌러보시면 이 3D 뷰가 프로퍼티랑 똑같이 이렇게 프로퍼티 메뉴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아웃라이너 쪽도 뭐 예를 들어 3D 뷰 포트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에리어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리어를 추가하거나
합치거나 이런 작업도 가능한데요. 에리어의 끝쪽에 커서를 이동하시면 이렇게 십자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해 보시면 에리어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뷰를 이렇게 쪼개서 한쪽은 정면에서 보고 다른 쪽은 위에서 보면서 동시에 두 뷰에서 보면서 작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에리어를 나눌 수 있고, 또 반대로 에리어를 합쳐서 줄이고 싶으실 때는 합치고 싶은 쪽에서 클릭을 하신 뒤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두 에리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에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키보드에 N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새로운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3D 뷰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또는 애드온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N을 다시 눌러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T를 눌러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툴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툴을 이렇게 꺼냈다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N과 T는 3D 뷰뿐만 아니라 다른 에리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3D 뷰를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보시면, 이 쉐이더 에디터는 나중에 쉐이더 편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에리어인데요. 똑같이 N과 T로 양쪽의 툴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 위쪽을 보시면 레이아웃, 모델링, 스커프팅 같은 여러가지 탭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까와 다른 UI 세팅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블렌더에서 이런 모델링,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들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UI 세팅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탭을 선택해서 직접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처음 레이아웃에서 직접 에리아를 이렇게 나누고 원하는 기능을 꺼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레이아웃에서 직접 원하는 기능을 꺼내서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저는 이 기본 레이아웃에서 이 에리아를 직접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렌더 UI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의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이 3D 뷰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 뷰 조작 방법과 각종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에서는 마우스 휠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올리고 내려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Shift를 누르고 휠 클릭 드래그로 화면을 이동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휠로 여러 각도에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뷰에서 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화면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 또 이 손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카메라 뷰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F12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아까 그 각도에서 본 화면이 렌더링 되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원래대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D 뷰에서는 이렇게 멀리 있을수록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퍼스펙티브 뷰로 보게 되는데, 이 아이콘을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스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조작을 키보드의 숫자 패드로도 할 수 있는데요. 숫자 패드의 4랑 6을 눌러서
이렇게 좌우로 돌려서 볼 수도 있고, 또 2랑 8을 눌러서 위아래로 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5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이 아이콘으로 바꾼 퍼스펙티브랑 오소고널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0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0을 눌러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패드에 1, 3, 7을 눌러서 정면과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본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D 뷰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려면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오른쪽의 아웃라이너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키보드의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면 Alt A를 눌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A로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A를 빠르게 2번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사각형 영역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다르게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 왼쪽을 보시면 아마 여기가 다른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여기를 클릭해서 셀렉트 박스로 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큐브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G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G 왼쪽 클릭으로 이동합니다. G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취소하고 싶다면 오른쪽 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X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Y로 Y축으로만 움직일 수도 있고, GZ로 Z축으로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이동은 이 오른쪽 프로퍼티에서 이 노란색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있는 로케이션 값을 바꿔서도 직접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 3D 뷰에서 키보드 N을 눌러보시면 이 오른쪽에 아이템 트랜스폼이 뜨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좌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위치를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Alt G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브젝트 전체 선택이 A이고 선택 취소가 Alt A였던 것처럼 이동이 G이고 취소가 Alt G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를 회전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 R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R로 회전하다가 원하는 각도에서 왼쪽 클릭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취소하고 싶을 때는 R 오른쪽 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RX로 X축 회전, RY Y축 회전, RZ로 Z축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R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물체를 회전할 수 있는데, R을 2번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잡아서 옆이나 위로 돌리는 느낌으로도 회전할 수 있어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N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값을, 로테이션 값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초기화할 때는 Alt R을 눌러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바꾸려면 키보드 S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SX로 X축으로 확대하거나 SY, SZ를 할 수 있고, 스케일도 초기화하려면 Alt S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스케일과 디멘전이 있는데요. 스케일을 변형시켜보면 이 스케일은 처음에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1이라고 했을 때 몇 배로 커졌나 이거를 볼 수 있고,
이 밑에 디멘전에서는 이 오브젝트의 실제 크기를 미터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G로 이동하고 R로 회전, S로 스케일을 바꿀 수 있고 초기화는 Alt-G, Alt-R, Alt-S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려면 이 왼쪽 위에 있는 Add에서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메쉬에 플레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플레인 오브젝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또는 키보드에서 Shift A를 눌러서 이 메뉴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삭제할 때는 X를 눌러서 딜리트하면 오브젝트가 삭제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보면 이렇게 계속 가운데 원점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블렌더에서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는 이 가운데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3D 커서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 오브젝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3D 컷의 위치는 N을 눌러서 이 오른쪽에 뷰를 선택하면 여기에 3D 커서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 값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Shift A로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이 3D 커서 위치에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목록이 뜨는데요. 예를 들어 이 메쉬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종류들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다시 켜고 카메라를 누르면 이 카메라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종류의 물체만 3D 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옆에 파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화면 조작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축이나 바닥 같은 게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한 물체만 놓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서 원하는 종류의 물체만 켜고 끄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른쪽에 네 가지는 그 3D 뷰에서 어떻게 오브젝트를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솔리드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을 눌러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와이어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테리얼 뷰인데요. 이 모드에서는 지금은 오브젝트의 질감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텍스처나 매테리얼 설정된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렌더 프리뷰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렌더링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G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빛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이런 여러가지 뷰를 보면서 작업하게 되고 여기서 변경해도 되지만 키보드에 Z를 눌러서 이렇게 쉐이딩 모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볼 텐데요. 먼저 이 아이콘을 보시면 피봇 포인트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할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디안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이 가운데에 보시면 주황색 점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과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회전했을 때 이렇게 3D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D 커서를 중심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오리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디언 포인트로 했을 때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회전을 해보면 이 오브젝트들을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에 회전하게 되는데요.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바꾸게 되면
이 물체가 각각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옆에 자석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켜게 되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이렇게 격자에 딱 맞게 스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격자에 스냅이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버텍스로 바꾸게 되면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점에 딱 맞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켜게 되면 G를 눌렀을 때 이런 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올리고 내려서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이 원 안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에 오브젝트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3D 뷰를 여러 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회전하고 이런 작업을 한 곳이 오브젝트 모드이고요. 이걸 이제 에디트 모드로 바꿔보시면 이 오브젝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이나 선면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는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키보드의 탭을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오브젝트를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점선 면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을 처음 할 때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막 스케일을 변형하고 또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오브젝트 모드에서 회전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모델링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매테리얼이나 리깅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Alt G, RS로 이동과 회전, 스케일을 다 초기화를 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이 모양을 변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점선면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안에 이런 점선면 데이터를 우리가 메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쉬의 점선면을 편집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디트 모드에서도 기본적인 단축키는 그 오브젝트 모드와 동일합니다. 점을 선택하고 G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점과 점을 이렇게 선택해서 선을 G로 움직이거나 R로 회전하고 S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 4개를 선택하면 이 면이 선택되는데요. 이 면을 이동하고 회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선택해서 선이나 면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선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 아이콘을 선택해서 면을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선면 모드는 키보드에서 1, 2,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을 눌러서 점 선택 모드에서 편집하고 2로 선을 선택하거나 3으로 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선택해서 이동하고 제거하고 싶을 때는 역시 X를 눌러서 예를 들어 이 점을 선택하면 선택한 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X 엣지로 선을 제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페이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 4개를 선택해서 점을 제거하게 되면 점 4개가 제거되면서 이 점에 연결된 선이랑 면도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페이스만 제거하게 되면 여기에 이 면만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선택해서 점을 삭제하거나 면을 삭제하고 이런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려면 이 사이사이에 점이 더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점을 선택해서 Shift D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할 수 있고, 이 점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F를 누르게 되면 이 점을 새로운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 두 개를 선택해서 선을 복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 두 개를 선택해서 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 면을 복사해서 계속 요소를 추가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 점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E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점에서 연결된 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드라고 불리는 기능인데요. 모델링 할 때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연결된 요소를 만들어 나가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해서 E를 눌러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 또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루프 컷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큐브 이 옆면에 우리가 루프로 점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컨트롤 R을 눌러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루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휠로 이런 식으로 루프의 개수를 조절하고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컨트롤 R 클릭해서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숫자를 조절해서 루프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루프를 생성했다가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루프를 선택해서 제거하면 되는데요. 직접 이렇게 점을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X를 누르고 버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이 삭제되면서 연결된 곳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루프만 제거하고 면을 남기고 싶다면 X, 엣지 루프로 이 루프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루프 두 개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엣지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제거를 할 때 이 두 개의 루프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선까지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 선택 모드로 바꾸고,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X 엣지 루프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이 루프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때 선택한 요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서 이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Shift A 메시에 몽키를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이 몽키 오브젝트는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수잔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모델링 할 때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 캐릭터가 굉장히 각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좀 더 매끄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전체를 선택하고 현재 에디트 모드에서 이 페이스의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선택에서 컨트롤 F를 하고 쉐이드 스무스를 해도 됩니다. 반대로 그 각진 모습으로 남기고 싶으면 컨트롤 F에 쉐이드 플랫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쉐이드 스무스로 바꾸고,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면 사이에 색깔이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 블렌더에서 면의 그 수직인 방향을 계산할 때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할지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오른쪽 위에 오버레이에서 이 노멀 쪽을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각 면의 수직인 방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는 노멀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노멀 방향이 이 위쪽을 향하다 여기서 뒤집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엣지에 면이 3개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델링을 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면에 문제는 없는데 뭔가 노말이 이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고 메쉬에 노말 리칼큘레이트 아웃사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수직 방향이 잘못 계산되어 있던 면을 블렌더가 다시 다 바깥쪽을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는 Shift N을 눌러서 아까와 같이 리칼큘레이트 아웃사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가 이게 노말 문제인지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노말을 켜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오버레이에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켜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이 어느 쪽인지를 색깔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델은 보통 모두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 면이 뒤집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고 Shift N으로 노말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예를 들어 이 수잔 캐릭터한테 머리카락을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두 점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처럼 이 선에 3개의 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얇은 머리카락이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약간의 두께를 가진 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익스트루드해서 만들게 되면 어느 쪽에서 봐도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께를 표현해서 모든 면이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점에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에서 보고 F12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모델에서 빠져나온 이 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렌더에서는 우리가 이 면들이 렌더링 되고 점이랑 선은 데이터는 있지만 렌더링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만들고 싶은 부분을 다 면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간단한 모델을 만들면서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러한 하나의 장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장면은 농장을 컨셉으로 해서 이 배경에 울타리와 사과 박스가 있고, 그리고 동물 캐릭터와 양을 컨셉으로 한 SD 캐릭터가 있는 씬입니다. 블렌더를 시작해서 갑자기 이걸 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이걸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은 단순한 오브젝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 배경에 울타리, 사과, 바닥 같은 간단한 오브젝트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려운 동물 캐릭터, 그리고 SD 캐릭터 순서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모델링 스킬을 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바닥과 울타리 오브젝트부터 모델링하면서 모델링의 기초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D 뷰에서 이 기본 큐브를 선택해서 X 딜리트로 삭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먼저 만들 건데요. 바닥이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Shift A 메쉬의 서클로 원을 선택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쉬를 추가하게 되면 왼쪽 아래에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버티스의 개수나 또는 크기와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32에 1m 기본 사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이 전체를 선택하고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 상태에서 S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의 스케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클릭으로 지정하고 한 번 더 E를 눌러서 S 안쪽으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합치고 싶을 때에는 키보드 M을 눌러서 센터를 하게 되면 가운데 점으로 합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옆면을 만들 건데요. 전체를 선택 해제하고 Alt 왼쪽 클릭으로 이 바깥 루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Z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G로 이동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서 왼쪽 클릭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작업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E를 누른 뒤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익스트루드가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G를 눌러보시면 익스트루드된 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면이 겹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했다가 취소했을 때는 이런 익스트루드된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X 버티스로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바닥이 꺾이는 부분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서 이거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데요.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뒤에 이 프로퍼티 쪽에 보시면 이 모디파이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add modifier에 subdivision surface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뷰포트를 올리게 되면 더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subdivision surface는 이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면들을 나누면서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올리면 더 면이 많아지는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컴퓨터가 무거워지니까 한 1이나 2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숫자는 렌더라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 할 때 보이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2로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렌더링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면이 각진 상태로 보이니까 전부 선택해서 컨트롤 F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한 곡면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보시면 이런 느낌의 곡선인데요. 약간 바닥이 좀 더 이 모서리 쪽까지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에디트 모드에서 이 평평하게 만들고 싶은 쪽에 컨트롤 R로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끌어서 왼쪽 클릭으로 루프를 만들면 아까보다 더 평평하고 끝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R로 클릭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여기는 평평하고 이 끝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완성된 씬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쪽을 볼 거라서 아래쪽 면은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연습을 위해서 아래쪽 면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로 엣지 루프를 클릭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는데요. ES 아까 이 윗면을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가운데 점으로 몰아서 이렇게 M 센터를 해서 면을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2를 한 번 더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고 가운데로 합쳤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점이 끝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 R로 루프를 만들려고 할 때 보시면 이 바깥쪽에서는 루프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안쪽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블렌더에서 우리가 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루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은 루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생각해서 제가 익스트루드를 2번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루프를 만들어서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겠습니다. 옆면 아래쪽도 컨트롤 R 클릭 내려서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위에 루프를 다시 선택하고 우리가 G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G를 2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선이 있는 면 위에서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루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을 선택해서 G 2번으로 이렇게 면 위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고 점도 G 2번으로 이 위에 선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오고 바닥면이 완성되었으니 이 바닥면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아웃라이너에서 지금 서클로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베이스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붙여도 되지만 이 프로퍼티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바닥 위에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는 먼저 Shift A에서 큐브를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S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SY로 Y축 방향 두께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GZ로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약간 들어가서 바닥 위에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 패드에 1을 눌러서 정면 뷰로 바꾸고 Z로 와이어 프레임을 눌러서 이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지금 이 바닥면보다 약간 아래로 오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GZ로 높이를 조절하고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위쪽 점들을 클릭해서 GZ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와이어 프레임 모드였는데요. 만약에 이 솔리드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올리게 되면 보시면 이 뒤쪽에 점이 선택이 안 돼서 앞에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뒤에 있는 걸 다 선택해서 올릴 때는 반드시 이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울타리의 위에 뾰족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에 점이 없기 때문에 점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R로 여기에 루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가운데에 이렇게 루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점을 선택해서 GZ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아래쪽을 선택하고 약간 SX로 X축 스케일을 줄여서 이 울타리가 너무 이 사각형 모양이 아니도록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울타리에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아까처럼 Shift A 큐브를 해서 변형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을 눌러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가서 이 옆에 면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하게 되면 면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GX로 약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hift D의 경우에도 익스트루드처럼 오른쪽 클릭했을 때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위치에 그대로 새로운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을 앞에서 봐서 SX로 X축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 수 있고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점들을 다 선택해서 SG로 또 G축을 줄여주고 약간 여기보다 좀 두께가 얇으면 좋을 것 같아서 SY로 Y축 두께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동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점을 일일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연결된 물체만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L 링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점이 연결되어 있는 물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선택해서 컨트롤 L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L로 이것만 선택해서 약간 더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울타리의 한 부품이 완성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Shift D로 복사하고 GX로 이렇게 옮겨서 계속 울타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뭔가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삭제하고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 모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이 울타리를 선택하고 어레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생성되는데요. 이 어레이는 이 오브젝트를 똑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배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디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를 늘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렐러티브 옵셋에 체크가 되어 있고 X가 1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오브젝트의 원래 크기를 기준으로 1만큼,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사이즈만큼 이 옆에 모양을 반복해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로 만들면 아까보다 2배 거리에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밑에 컨스탄트 옵셋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직접 이 어레이의 간격을 미터 단위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렐러티브를 선택하고 1을 하면 약간 떨어지게 되니까 한 0.9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한 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울타리를 약간 곡선 모양으로 휘어지게 만들 건데요. 이럴 때 우리가 직접 편집을 해도 되지만 커브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고 커브에 패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생성되는데요. 탭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던 메쉬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선택해서 이동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는 이 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가 이 점을 울타리를 배치할 곳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잡아서 G로 이동해서 원하는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와서 이 울타리를 선택하고 이 Add Modifier에 보시면 여기 커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어레이 밑에 커브가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커브 오브젝트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든 패스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면 이렇게 아주 쉽게 커브 모양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를 다시 조절해 보면 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울타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커브를 선택해서 지금 바닥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패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탭을 누르고 7을 눌러서 탑 뷰에서 이렇게 커브를 변형해 보면 울타리도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커브를 또 여기서 N을 눌러보시면 이 아이템 트랜스폼 쪽에
웨이트, 라디어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점을 선택하고 이 반지름을 이렇게 조절하면 울타리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틸트 각도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기울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너무 지루하니까 약간 몇 개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크기를 변형하고 약간 기울여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가서 지금 이 울타리가 여기 줄이 한 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이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L로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D, GZ로 이렇게 복사해서 이동해 줍니다. 모양을 약간 다듬어 주고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오면 이렇게 두 줄로 어레이와 커브 모디파이어가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에 이 부분을 없애고 싶은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한 부분밖에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편집을 하려면 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뒤에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에서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어플라이가 있는데요. 그거를 적용하고 또 커브까지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 모양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까처럼 우리가 한 부분만 편집해서 다른 곳에도 모양이 다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때는 꼭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완성이 됐을 때 어플라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울타리 끝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L로 이 육면체를 선택해서 X 버티스로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브젝트의 매테리얼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프로퍼티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매테리얼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보면 지금 아무 매테리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New를 누르면 이렇게 새 매테리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3D 뷰가 솔리드 뷰라서 매테리얼이 안 보이는데요. G를 눌러서 매테리얼 프리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테리얼의 이 베이스 컬러를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면 이렇게 울타리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테리얼의 이름을 우리가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선택해서 똑같이 New로 새 매테리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든 매테리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울타리 매테리얼을 선택하면 같은 매테리얼이 적용되게 되고 여기서 이 색깔을 선택해서 바꿔보시면 이 울타리랑 바닥이 같이 색깔이 변하는데요. 지금 두 오브젝트가 똑같은 매테리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색깔을 바꿔도 둘 다 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매테리얼 이름 옆에 보시면 숫자 2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지금 이 매테리얼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만약 여기서 바닥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숫자 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매테리얼이 이름이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선택해 보시면 원래 매테리얼이 있고 똑같은 매테리얼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을 바꿔보면 각각 다른 색깔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는 두 오브젝트가 같은 매테리얼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걸 새로운 매테리얼로 바꿔서 색깔을 바꿔줬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매테리얼은 이름을 붙이고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바닥면에 우리가 윗면은 약간 초록색으로 하고 옆에는 또 다른 색깔로 만들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하나의 오브젝트에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매테리얼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매테리얼 쪽을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New를 눌러서 새 매테리얼을 만들고
갈색 쪽을 선택해서 이름을 베이스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탭으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다른 매테리얼을 설정할 부분을 선택합니다. 점 선택하고 Shift Alt 루프 선택, 이렇게 루프를 계속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원하는 매테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Assign을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된 면에만 이 매테리얼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매테리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매테리얼 설정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카툰 렌더링 스타일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모델링이 되고 나서 우리가 쉐이더 에디터를 다루게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닥 위에 놓일 사과 상자랑 풀 같은 요소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경 요소를 계속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을 모델링 할 건데요. 3D 뷰의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 플레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뷰는 지금 솔리드 뷰로 바꿀 거고요. 플레인을 선택하고 탭으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 전체를 선택해서 S로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을 위로 세울 건데요. RX를 눌러서 X축으로 회전을 시키고 90도를 돌릴 건데 이런 경우에 숫자로 90을 입력해 주시면 정확히 90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회전할 때 GX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만큼 이동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 두 개를 선택해서 2로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이동하고 약간 크기를 줄이고 지금 제가 피벗 포인트가 3D 커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바뀌는데요. 미디안 포인트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끝부분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약간 기울어진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풀이 지금 플랫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F 쉐이드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른쪽 모디파이어에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1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익스트루드해서 약간 두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바깥쪽 방향이 잘못됐을 수 있어서 전체를 선택한 뒤에 Shift N으로 노멀을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약간 안으로 너무 들어간 것 같아서 여기에 컨트롤 R로 루프를 추가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풀 한 조각의 모양이 완성됐는데요. 이걸 전체를 이제 선택해서 Shift D로 복사해서 RZ 그리고 숫자 패드 7로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다른 풀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이 3개가 다 너무 똑같으니까 S로 약간 스케일도 줄이고 R로 좀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지금 이 울타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웃라이너에서 이 울타리에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풀도 이렇게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L로 연결된 점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씩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 모양을 다 만들었는데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
이 오브젝트에도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몇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단축키가 Shift D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보시면 Duplicate 오브젝트가 Shift D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Duplicate Linked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Alt D인데 설명을 보시면 오브젝트를 선택하지만 오브젝트 데이터는 복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hift D로 if를 복사해서 하나 만들고 왼쪽에 만들고 또 하나는 Alt D로 복사해서 오른쪽에 놓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셋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집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 오른쪽에 Alt D로 복사된 오브젝트는 똑같이 지금 변형이 됐지만 Shift D로 복사한 오브젝트는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Alt D로 오브젝트를 복사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메시 데이터를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서 프로퍼티의 오브젝트 데이터 쪽을 보시면 여기서 이 메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원본 오브젝트랑 Alt D로 복사한 오브젝트랑 똑같이 플레인이라는 메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옆에 2라는 숫자가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은 메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전에 그 메테리얼에서 봤을 때랑 똑같죠. 그리고 Shift D로 복사된 이 오브젝트를 보시면 플레인.001로 새로운 메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hift D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메시 데이터를 만들면서 복사가 되게 되고 Alt D 같은 경우에는 메시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같은 메시 데이터를 가진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Shift D로 복사를 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편집을 해도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싶다 할 때는 Alt D로 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 Shift D로 복사된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숫자 패드 7을 눌러서 위에서 보면서 풀을 Alt D로 복사해서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똑같아서 S로 스케일도 조금씩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전에 그 모델링 할 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스케일 같은 거를 가능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델링을 다 하고 배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디트 모드에서 지금 스케일을 바꾸게 되면 Alt D로 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똑같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각각 스케일을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배치해도 되지만 비스듬히 보면서 이걸 배치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GX나 GY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Z축만 제외하고 움직이면 편리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G Shift Z를 누르게 되면 Z축을 제외한 XY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과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박스를 우리가 큐브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한번 플레인부터 시작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추가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지금 한 40 곱하기 20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박스의 형태를 만들고 이제 안쪽을 뚫어줄 건데요. 지금 안쪽을 뚫기 위한 면이 없으니까 면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해서 S로 이렇게
면을 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두께가 이렇게 달라서 이 경우에 SY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변형해 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이 상태에서 이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점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페이스에 보시면 인셋 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축키가 I입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익스트루드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게 안으로 새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왼쪽 아래에 이런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께를 다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뭐 익스트루드, 인셋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왼쪽 아래에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런 U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생긴 면을 선택하고 2로 익스트루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면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GZ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 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닥보다 약간 위쪽까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사각 박스가 완성이 됐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얘는 일단 G Shift Z로 또 옆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애플 박스로 얘도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9에 가까운 모양이기 때문에 Shift A 메시의 UV 스피어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지금 사과 아래쪽이 잘 안 보이니까 바닥을 꺼주겠습니다. 지금 박스랑 비교해서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위쪽에 이제 움푹 들어간 모양을 만들 건데요. 점 선택 모드로 와서 이 위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직접 내려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이거를 켜게 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점을 선택하고 G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휠을 좀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렇게 원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점 주위에 다른 점들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Z로 내려서 안쪽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모양을 꼭 만들 필요 없이 일단은 한 이 정도로 해서 위에 평평한 면을 만들고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GZ를 하고 이번엔 원을 좀 줄여서 가까운 점들만 이렇게 내려서 이런 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아래쪽도 점을 선택해서 GZ로 약간 평평한 모양을 아랫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과 줄기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지금 만든 메쉬에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Shift D를 해서 만들어도 되겠지만 조금 점이 불필요하게 많으니까 얘는 취소하고 Shift A로 서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클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버티스를 한 12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셔널 에디팅은 꺼주시고 S로 줄여서 GZ로 올리고 이 위치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클을 추가했는데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편집하고 있는 메시에 이 새로운 메시가 추가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서클을 추가하면 이렇게 새로운 서클이 생기는데 에디트 모드에서는 지금 편집하고 있는 메시에 서클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새 오브젝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메시 데이터나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걸 몰라도 우리가 모델링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 구조 같은 거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블렌더로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좀 더 헷갈리는 일 없이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서클을 이제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또 익스트루드해서 줄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익스트루드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회전해서 줄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S로 맨 끝에 면도 이렇게 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M으로 가운데로 합쳐주고 이 사과도 공변이니까 전체를 컨트롤 F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Shift N도 한번 해주시고 이 줄기 쪽을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 쉐이딩이 부드럽게 되면서 여기가 날카롭지 않은데 여기도 컨트롤 R로 루프를 추가해서 좀 이쪽은 평평하고 여기가 휘어진 모양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사과를 사과 박스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사과도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배치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사과 박스를 움직였을 때 지금 사과 박스랑 사과가 같이 움직이면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과랑 사과 박스를 페어런팅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선택하고 Shift 사과 박스를 선택하고 Ctrl P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Set Parent To가 뜨는데요. 여기서 오브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아웃라인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이 애플 박스 안에 애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박스를 움직이면 사과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과가 박스에 차일드가 되었기 때문에 사과의 위치를 바꾸면 사과도 그 안에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의 오브젝트 쪽에 릴레이션을 보시면 다른 오브젝트는 페어런트가 없는데요. 사과는 이렇게 애플박스가 페어런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과를 Alt D로 복사해서 몇 개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미 페어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복사된 사과도 이렇게 박스의 차일드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스케일도 다르게 해주고 너무 반복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 박스와 풀 이렇게 배경 요소를 다 모델링 해봤는데요. 우리가 만든 배경 요소들을 조금 이 아웃라이너에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캐릭터 모델까지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보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컬렉션이라는 것으로 이걸 정리할 텐데요. 아웃라이너에서 빈 곳을 오른쪽 클릭해서 New 컬렉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컬렉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폴더에 넣듯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컬렉션의 이름을 그래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든 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래스 컬렉션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스를 요약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표시 상태로 만들거나 다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이번엔 애플박스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로
바닥까지 선택한 다음에 끌어서 이 백그라운드 컬렉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스 컬렉션도 배경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배경 오브젝트들이 백그라운드 컬렉션 안에 정리되게 됩니다. 컬렉션을 만들고 작업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컬렉션이 보이지 않게 돼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서 1, 2, 3으로 점선면 선택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1, 2, 3을 누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1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컬렉션만 보이고 2를 누르면 두 번째 컬렉션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컬렉션이 꺼진 상태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컬렉션을 보이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 모델링을 완성해 봤는데요. 잊지 마시고 이 파일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캐릭터를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물 캐릭터를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컬렉션을 먼저 추가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컬렉션을 추가해서 이름을 hen으로 하고 이 컬렉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A 메시 큐브를 추가합니다. 큐브가 다른 컬렉션에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도 이름을 미리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큐브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 닭의 크기 정도로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쪽은 지금 이제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안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공면이기 때문에 모디파이어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켜주겠습니다. 레벨은 한 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지금 이 모디파이어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서브디비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서브디비전을 볼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아이콘을 끄게 되면 에디트 모드에서는 안 보이고 오브젝트 모드에서만 이렇게 서브디비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서브디비전이 보이지 않고 렌더링 될 때만 서브디비전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걸 다 켜고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와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F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때 한 각도에서만 보면서 작업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에리아를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서는 앞이나 위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올 텐데요. 여기 에리아를 하나 더 나누고 여기를 눌러서 이미지 에디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오픈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로 이 부분은 안 보이게 해주고 지금부터 이 캐릭터를 모델링 할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발끝부터 조그만 곳부터 이렇게 모델링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가장 큰 실루엣인 이런 몸통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옆에서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날개를 만든다거나 또는 아래쪽에서 익스트루드해서 다리 모양을 만들고 또 익스트루드해서 발가락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몸통 모양을 잡을 건데요. 지금 이 큐브에서 가운데를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이 머리랑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큐브의 위쪽을 잡고 익스트루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을 눌러서 옆에서 본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서 이 뒤쪽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해서 꼬리 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점으로는 이런 곡선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R로 여기에 루프를 추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동과 회전이나 스케일을 이용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머리 쪽도 점이 더 필요하겠죠. 컨트롤 R로 추가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위쪽을 잡고 익스트루드해서 위쪽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스케일을 작게 해서 머리 위쪽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컨트롤 R로 점을 좀 추가하고 레퍼런스를 보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3D 뷰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모양을 확인해 주세요. 이 서브 디비전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모양이 잘 안 잡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천천히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다리를 양쪽을 만들려면 여기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R로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한쪽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생기는데요. 스케일을 줄여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 너무 다 아래에 있으니까 전체를 잡아서 약간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계속 익스트루드하고 스케일을 조절해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쪽 다리만 만들고 있는데 이 반대쪽 다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두 번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러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인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은 지금 적용하기 전에 있던 모습이 좌우 대칭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이 겹치기 때문에 이 한쪽을 선택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를 켜게 되면 면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좌우 대칭이 된 다음에 이 면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점 부분을 선택해서 미러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다리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루프를 추가하고
다리 모양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엔 발가락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앞쪽을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서 Y축으로 앞으로 옮기면 앞쪽에 이렇게 3개의 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면에서 각각 익스트루드해서 이 앞쪽 발가락 3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를 만들고 옆에도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뒤쪽도 익스트루드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발가락이 약간 앞으로 오게 모양을 조정해주고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루프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발이 이런 느낌으로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뒤에도 루프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다리가 약간 완전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옆에서 보고 발을 선택해서 약간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반대로 선택해서 약간 앞쪽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점을 선택할 때 클릭 드래그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키보드에 B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B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개를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를 누른 상태에서 1클릭으로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날개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날개로 익스트루드 할 수 있는 면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약간 이 면이 좀 위에 있는 느낌이니까 이 주변을 밑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루프를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SZ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머리 모양을 다시 가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이 옆에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으로 약간 회전하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해서 이번에는 뒤에서 보면서 또 이렇게 회전해주고 옆에서 회전시켜서 몸쪽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을 줄여서 날개 끝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붙어 있는 쪽이 조금 너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약간 뒤로 옮겨주고 가운데를 선택해서 약간 앞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머리, 눈이나 부리 같은 부분들을 만들 건데요. 지금 다리나 날개는 이렇게 하나에 연결된 메쉬로 만들었는데 눈이나 부리 같은 경우에는 안 붙어 있어도 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로 큐브를 추가하면 큐브가 지금 서브 서피스가 켜져 있어서 약간 구 형태가 되는데요. 스케일을 줄이고 옮겨서 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옮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미러에 클리핑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켜져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가운데를 넘는 점들을 붙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해서 눈 위치로 가져와서 눈 모양을 만들어주고 또 얘도 컨트롤 F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앞에 있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옮겨주고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 머리가 너무 평평한 것 같으니까 옆에를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당겨서 조금 더 이렇게 둥그런 머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부리 모양을 만들 건데요. 부리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의 면을 우리가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추가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해서 그냥 Shift D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앞으로 가져와서 D를 눌러서 앞에서 보고 부리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해서 부리 앞쪽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만 스케일이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클리핑을 켜고 또 머지가 켜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이 가운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하실 때 만약에 이런 점 같은 게 없이 실제 모양을 보고 싶으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에디트 모드에서 이 오버레이 이거를 끄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붉은색 이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번엔 플레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클리핑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클리핑 머지를 끄고 RY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위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4번 튀어나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R 그리고 휠을 돌려서 한 3개 정도 만들면
이렇게 네 군데가 생기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익스트루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서 이걸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볕 부분도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두께가 있는데요. 이걸 그냥 플레인으로 남겨두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 L로 얘를 선택해서 약간 옆으로 옮겨주시고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딱 가운데로 맞추기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클리핑 머지를 켜놓고 X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딱 가운데를 넘을 때 자동적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러를 여기서 안 보이게 해보면 이 가운데 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 면은 미러를 적용할 때 필요 없기 때문에 X 페이스로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삭제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 안쪽에 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렌더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미러를 사용할 때는 이 안쪽에 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부드럽게 만들어졌는데 얘도 컨트롤 L, 컨트롤 F로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안 돼 있으니까 아예 한 번에 다 선택해서 컨트롤 F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즈라는 걸 적용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이 라인을 이렇게 쭉 선택하고 N을 눌러서 이 민 크리즈라는 곳이 있는데 아이템에 여기를 쭉 올려서 1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줄 수 있습니다. 이 크리즈라는 역할은 우리가 서브 서페이스를 적용할 때 이게 1이 돼 있는 선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원래 모양을 유지한 채로 각진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크리즈를 적용하면 각진 부분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이런 라인에다가 크리즈를 1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딱 외곽선이 정확하게 각지게 나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리 아래쪽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이 부리를 선택해서 Shift D로 복사하고 약간 내린 다음에 SZ로 마이너스 1을 입력해 주시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말도 뒤집히기 때문에 Shift N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리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부리를 처음 만들 때처럼 선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Shift D로 복사하고 익스트루드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옮겨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익스트루드 해서 약간 두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도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각 부분을 가다듬어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약간 좌우로 넓은 느낌이라서 이걸 줄이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통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선택이 돼서 이렇게 잘못 변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컨트롤 L로 몸통 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 주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동하다가 우리가 조작하고 싶은 곳 근처에서만 이렇게 돌려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선택하고 숫자 패드에 점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휠로 조작할 때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 됩니다.
모양을 가다듬으실 때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고 또 앞이나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 캐릭터를 모델링 해봤는데요. 이제 배경을 켜보시면 이렇게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배경 요소와 이 닭 캐릭터에다가 쉐이더 에디터라는 곳에서 이 질감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